세계 테마 여행 같은 걸 보면 네네네. 그쪽 동네 마을에 가가지고 마을 사람들이랑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그쪽에 이제 음식도 얻어먹고 뭐 등등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걸 네. 하는 거를 사실 일반 여행 프로그램에서는 기대하기 힘들잖아요. 네네. 이게. 네, 근데 이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같이 봅니다. 그렇죠. 이제 3,000m를 넘는 거죠. 음. 푸닐 전망대에 올라가서 근데 이때는 해가 뜨기 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출을 이제 여기서 보게 되는 거고 나무 통에다가 약간 맥주 나무로 된 맥주 조끼 같은 데다가 이 발효된 곡식을 가득 담은 다음에 빨대를 하나 꽂아서 나옵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네팔 안진뱅이 술이에요. 세상이 궁금한 당신을 위한 올라운드 폭풍수다 탁수다입니다. 네, 저는 탁PD고요. 네, 동부아 생생연구소 하승주입니다. 네, 오늘은 이번에 새롭게 만든 여행 이름하여 네팔 막걸리 그리고 푼힐 여행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게 이제 9월 27일 날 금요일이 되겠고요. 이때 한국을 출발해서 카트만두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10월 5일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여행이 되겠고요. 요게 이제 비행기 표는 따로 사시는 겁니다. 제 여행이 대체로 그렇죠. 근데 요즘 보면은 비행기 표를 포함시켜 버리면 비행기 표도 가격 편차도 너무 크고 해가지고 오히려 비행기 표를 직접 구매를 하시고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그 과정에서 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도와드리고요. 그래서 보니까 비행기는 한 3가지 정도 옵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딱 맞는 직항편, 대한항공 직항편을 이용하게 되면은 한 130만 원 정도 하고 비행 시간은 뭐 한 7시간, 편도 7시간 정도 이제 걸리고요. 근데 비행기 중에 보니까 이번에 아주 놀라운 비행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전날 들어가가지고 그 이제 똑같은 날 나오는 건데 숙소를 하루 더 있을 생각을 하면 그래봤자 뭐 한 5만 원 정도 이제 추가되는 거거든요. 근데 비행기 가격이 60만 원대예요. 근데 이건 이제 인도 거쳐가는 거고요. 근데 뭐 비행 시간도 편도 뭐 9시간 10시간 이래가지고 그래요? 네네. 그렇게 많이 고생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루 전에 들어가서 거기 그냥 카트만두에서 이렇게 릴렉스하면서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둘 다 내리는 공항은 카트만두인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카트만두 도착하는 거고 근데 이제 요 지금 보면은 옵션이 3개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일날 출발하는 이제 직항편, 그러니까 대한항공 그리고 이제 당일날 홍콩 거쳐서 들어오는 요거는 조금 더 걸리는 그런 항공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에어 인디아는 그 전날 출발을 해서 그 전날 도착해서 하루 거기서 먼저 들어가서 쉬고 그 다음에 이제 합류해서 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델리에서 아마 갈아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항공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번 여행은 어쨌든 이제 막걸리 학교와 함께 만든 여행이에요. 그래서 막걸리 학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유수의 전통주 전문 교육기관이고요. 그래서 이제 술 문화에 아무래도 초점을 좀 맞춰서 여행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 전부터 좀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팔 여행할 때 꼭 산만 계속 타는 것보다는 뭔가 문화를 좀 더 보는 그런 여행도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이 네팔이라는 나라가 문화적으로 굉장히 풍부한 나라고 굉장히 재미있는 나라거든요. 또. 그럴 것 같아요. 네팔 가면 이제 120개가 넘는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민족들 중에서도 또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재미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들의 좀 집성촌 같은 데를 방문을 해서 그들이 사는 모습도 좀 보고 어떤 걸 먹고 어떤 거를 향유하면서 사는지 이제 그런 거를 좀 살펴보는 이제 그런 여행이 되겠고요. 또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엄청 좋아하시는 프로그램 세계 테마 여행 같은 걸 보면 네네네. 그쪽 동네 마을에 가가지고 마을 사람들이랑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그쪽에 이제 음식도 얻어먹고 뭐 등등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걸 네. 하는 거를 사실 일반 여행 프로그램에서는 기대하기 힘들잖아요. 네네. 이게. 네, 근데 이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그렇죠. 네네. 지난번에 뉴질랜드 오셨을 때도 어느 정도는 좀 세계 테마 기행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으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 네팔 여행은 어찌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좀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여행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행의 이제 오버뷰를 좀 보면은
9월 27일 한국을 출발해서 카트만두 도착을 하고요. 에어인디아 이용하시는 분들은 9월 26일 날 표를 발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똑같이 이제 그 전날 카트만두를 도착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9월 28일 날 일단 마나카마나 사원이라는 데로 갑니다. 그래서 이 마나카마나 사원이라는 곳이 카트만두에서 뭐 그렇게 멀진 않은 곳이에요. 차로 한 2-3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고, 그래서 이제 이곳에 가면은 뭐가 있느냐, 마나카마나 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나카마나 사원이 머거르족이 관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머거르족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그 마나카마나 사원을 갈 때는 케이블카를 타고 이제 올라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그 베트니 머거르족 마을을 가기 위해서 일단 마나카마나 사원을 거쳐서 베트니 머거르족 마을까지 이제 들어가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미 이제 준비를 해놓은 그런 이제 이 창 만드는 것도 그래도 이제 몇 주 걸리는 건데 가가지고 뭐 금방 만들면은 먹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려놓을 거예요. 그 좀 준비해 주시라. 그래서 이제 저희 앞에서 만드는 거를 이제 처음 단계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미리 만들어 놓은 아주 잘 만들어진 창도 있는 거죠. 그게 네팔식 소주라 그러셨죠? 네팔식 막걸리. 막걸리. 네네. 그래서 그 창을 가지고 요거를 이제 소주꼬리, 그러니까 네팔에서 쓰는 소주꼬리 같은 데다 걸어 가지고 증류를 하게 되면은 그게 럭시가 되는 거죠. 럭시. 그게 네. 이제 소주. 그렇죠. 그거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다시 이제 마나카마나 사원 쪽으로 나와서 케이블카 타고 내려와서 다시 버스를 타고 포카라로 이동을 합니다. 그 유명한 포카라. 네네네. 그래서 포카라가 이제 안나푸르나 쪽 여행을 하는 그런 중심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네. 안나푸르나 쪽을 여행할 때는 다 포카라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9월 30일 날 트레킹 1일차 이때는 1960m부터 2860m까지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날이 약간 좀 도전적일 수 있어요. 거의 뭐 한 900m 정도 이제 올라가는 날이니까. 고저차가. 네네네. 근데 이제 뭐 고저차가 이렇게 들쭉날쭉하다기보다는 그냥 쭉 올라가는 그런 일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고레파니에서부터 이제 3000m를 넘는 거죠. 푸닐 전망대에 올라가서, 근데 이때는 해가 뜨기 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출을 이제 여기서 보게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2600m 지점까지 내려오고요. 거기 타다파니라는 곳이고, 그 다음 날 이제 트레킹 3일차, 그래서 타다파니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간드룩이라는 곳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거기에 또 우리를 데리고 갈 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 트레킹 코스 주변으로 찻길들이 많이 뚫려가지고요.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좀 더 높은 곳에서 시작을 하고 또 높은 곳에서 아웃하고 이런 게 좀 가능한 거고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10월 3일 날은 포카라에 쭉 있다가 오후 비행기를 타고 카트만두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카라에서 어쨌든 뭐 페와호수 가서 보트도 타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을 내 가지고 제가 또 네팔 가족이 여기 포카라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네팔 가족 제가 이제 방문하러 갈 때 함께 동참하실 수도 있고요. 나는 뭐 그 일정보다는 나만의 시간을 가질래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4일 날은 대체로 비행기가 다 저녁 비행기이기 때문에 그날 하루가 카트만두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트만두를 쭉 둘러보시고, 물론 이제 여기에서도 뭐 동양 최대 불탑인 보더낫이라든지 아니면은 힌두교와 불교의 동시성지인 스와얀부낫이라든지 이제 이런 곳들을 또 제가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저녁 때 카트만두로 출발을 해서 그 다음 날 직항편을 타실 때는 이제 새벽에 들어오게 되고 새벽 5시, 그리고 한 군데 거쳐 오시게 되면은 그래도 어쨌든 오전에 도착하는 그런 일정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10월 5일 날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네. 그 마나카마나 사원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마나카마나 사원이 마나라는 게 이제 마음이란 뜻이고요. 까마나가 소원이란 뜻이에요. 마음의 소원. 네네. 그래서 이제 소원의 어떤 마음의 소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가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모시는 여신이 그 바가와티라는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여신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여신이 누구냐면 이제 힌두교에도 뭐 이제 뭐 3억이다, 6억이다 이런 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신은 삼신이에요, 여기도.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잖아요. 네네. 근데 이 힌두교에서는 삼신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신이 바로 브라마, 비슈누, 시바인데 브라마는 이제 세상을 만든 신, 비슈누는 세상이 돌아가게 하는 신, 그다음에 이제 시바는 그 하나의 세상이 뭔가 생명력이 끝났을 때 그것을 멸망시키고 다시 재창조하는 그러면서도 또 자비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가와티는 누구냐면 그 여신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여신들은 당연히 이 세 신의 배우자들이겠죠. 아, 네네. 네, 그래서 브라흐마의 배우자는 사라스와티, 그리고 비슈누의 배우자는 럭슈미, 그리고 이 시와의 배우자는 네. 파르바티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외워? 근데 또 이 신들이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바의 배우자인 파르바티의 경우에는 아주 분노에 찬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에 찬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는 막 사람 죽이는 건 물론이고 막 신들까지 죽여버리고 거의 막 세상을 멸망시킬 듯이 날뛰는데 이걸 말릴 수 있는 것도 시바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리는 방법은 그냥 밑에 들어눕는 거예요. 들어놓으면 막 이렇게 밟고 다니다가 시바가 누워 있으면 이거 가만 있어봐, 이거 거기서 많이 본 얼굴인데 이거 내 남편이잖아 이러면서 진정이 된대요. 그때 모습을 이제 깔리라고 하고 네. 소원 들어주는 모습이 바로 이 바가바티예요. 그래서 이 파르바티가 소원을 들어주는 모습으로 여기 좌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원 들어주는 사원으로 여기가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네팔 사람이 누구나 한 번쯤은 여기를 가보고 싶어하고 이렇게 그 사진만 봐도 굉장히 영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와, 저런 황금색 헐헐 불타는 이런 지붕이. 네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벌써 고도가 굉장히 높아 보이죠. 네네.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케이블카. 옛날에는 정말 여기 힘들게 올라갔었는데 여기를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저렇게 까마득해요, 케이블카가?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 마나카마나 케이블카가 정말 네팔의 명물이고 네팔 사람들이랑 이렇게 뭔가 그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네팔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반드시 이 사람들이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요. 거기 케이블카 타봤냐? 네, 거기 가서 그 케이블카 꼭 타라. 타봤냐 그러면서 굉장히 자부심으로 느끼는 그런 곳이고요. 여기가 1998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케이블카가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정말 힘들게 다녔던 것이고 이 마나카마나 사원만 해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셔서 여러분들도 나름의 소원을 또 이렇게 한번 빌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베뜨니 마을이라는 곳으로 갈 건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창을 보러 가는 거예요. 창. 네. 이 딱 봐도 지금 우리 막걸리랑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게 네. 이 주전자에서 이렇게 따르는 이 품도 그렇고 폼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정말 그 우리 이 막걸리랑 너무 똑같은데요. 역시 쌀로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또 재밌습니다. 네팔에 126개 민족이 있잖아요. 네. 126개 민족이 만드는 그 창의 디테일이 다 좀씩 달라요. 그렇겠지. 네. 동료마다 어차피 술이야 뭐 다 다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창이라는 거는 비단 네팔뿐만 아니라 티벳에서도 마찬가지로 곡물로 만든 술을 또 창이라고 부릅니다. 곡물로 만든 양조주를. 그래서 이 창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네팔 표준어가 돼버렸는데 평야 지역에 사는 민족들은 당연히 요거를 쌀로 만듭니다. 근데 산 쪽에 좀 붙어서 사는 민족들은 요거를 숯으로 만들어요. 그렇지. 쌀이 여쭤본 게 저 산골짜기에서 쌀이 나오기 힘들 텐데 싶었어.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구룽족 같은 경우에는 숯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마나카마나 근처는 아직은 잘 모르고 있어요. 제가 뭘로 만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연 쌀로 하고 있을지 아니면은 숯으로 하고 있을지. 그리고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보리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굉장히 재밌는데 이 빚는 방법은 정말 우리 막걸리 만드는 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겠죠. 심지어는 여기에 자기들만의 누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무르차라고 합니다. 무르차라고 하는 누룩을 쓰는 민족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술을 빚을 때 마치 우리가 이제 요구르트 만들 때 그 씨 요구르트 이렇게 해놓잖아요. 다른 술을 빚을 때 거기서 부글부글 떴던 거품 있잖아요. 네네네. 그 거품만 모아놨다가 요거를 발효제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미생물이 많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완전 미생물 덩어리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수수나 밥 같은 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고두밥을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무르차라고 하는 그 누룩 요걸 이제 빻아가지고 넣기도 하고 아니면은 씨앗에다가 물을 좀 이렇게 뿌려가지고 씨가 나게 해가지고 우리 엿기름처럼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다른 술을 빚을 때 그 위에 떴던 거품을 이렇게 취해 와가지고 그걸 이제 말려놨다가 그걸 또 가루처럼 해가지고 이제 그 안에 넣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보면 술 만드는 건 전 세계가 다 그냥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지역에 따라서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다가 생강을 좀 넣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는 여러 가지 향신채, 그러니까 허브 같은 것들을 또 넣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발효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걸러가지고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시면 또 이제 이 차항과 함께 또 드셔보실 수 있는 게 바로 뚱바입니다. 뚱바. 네, 뚱바. 뭐죠 저게? 이 지금 요 뚱바는 이제 수수로 만든 뚱바인데, 네. 그러니까 걸르기 전 단계의 창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건 지금 그래서 쉽게 말해서 독에다가 뭐 수수면 수수, 뭐 아니면 쌀이면 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냥 발효제랑 같이 버무려서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사실은 술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물을 섞어야 될 텐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술들이 어디 많이 나타나느냐? 지형이 안 좋은 곳에 많이 나타나요. 굉장히 산골짜기거나 길이 잘 발달하지 않았거나 그런 곳에 이런 식의 발효된 곡식이 가득 차 있는 그런 항아리 술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저 그냥 식사 대용으로 쓰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러면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자체를 퍼먹는 게 아니라 음용할 때 물을 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산골이나 교통이 좀 안 좋은 데서도 운송할 때 물 무게를 덜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동남아시아 가도 그렇고 뭐 이제 이런 서남아시아나 이런 산골 지역에 가게 되면은 이제 전통시장 같은 데 가면은 이런 그냥 곡식만 들어있는 항아리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 이제 물만 부으면 술이 우러날 수 있게. 집에 가서 네가 그냥 물만 타서 마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이 뚱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빙이 될 때 이제 이런 나무 통에다가 약간 맥주 나무로 된 맥주 조끼 같은 데다가 이 발효된 곡식을 가득 담은 다음에 빨대를 하나 꽂아서 나옵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네팔 안진뱅이 술이에요. 도수도 일반 차항보다 훨씬 높고 한 적어도 한 3, 4도 높아요. 3, 4도 높은 데다 그러니까 한 10도 넘는 것 같아요. 10도에서 한 12도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12, 3도까지. 근데 또 먹다 보면은 맛있어가지고 계속 먹다 그것도 보면은 그렇고 이제 자,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죠. 도수가 높다. 예? 더운 물을 부어서 덥게 먹는다. 그 다음에 빨대로 빨아 먹는다. 그렇구나. 그냥 알코올이 쭉쭉쭉. 그렇죠. 그냥 쫙 퍼져나가는 이런 거구만요. 그래서 산 타고 와가지고 추운 산 타고 와가지고 요거 이제 앉아가지고 먹으면은 온몸에 그냥 온기와 함께 알코올 기운이 쫙쫙 퍼지는 걸 느낄 수가 있고 바로 그냥 고꾸라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발효된 일종의 똥바 같은 게 이게 지금 구릉족 이제 우리 마을에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그 발효된 곡식인 똥바 같은 게 이제 가득 차 있고 저거 자체를 그냥 옆에 있는 솥에다가 넣고서는 끓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끓이죠. 저렇게 해서 증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증류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안에는 발효된 그 똥바 곡식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뚫려 있어요. 이 위에 솥에는. 그래가지고 글로 이제 증기가 올라가고 이 맨 위에 지금 걸어놓은 게 물그릇이에요. 우리 소주꼬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 밑면이 지금 볼록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볼록한 밑면에 이제 그 알코올 증기가 올라가다가 볼록한 밑면인데 차가워. 그걸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알코올이 다시 응결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볼록하니까 가운데 보이겠죠.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종지를 하나 가운데 넣어놨어요. 그 종지에 술이 괴는 거예요. 소주가 이제 딱 모이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시게 되면은 굉장히 당연히 이렇게 이제 핸드크래프트하게 만드니까 뭐 대단히 화려한 맛은 아니에요. 하지만 굉장히 친숙하면서도 또 정감 있고 그러면서도 곡물의 향이 풍부하게 나는 그런 술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이름이 이제 럭시잖아요. 네. 이 럭시나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의 소주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소주는 처음에 들어올 때 아라길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거든요. 아라길. 그래서 이제 아라길이 이제 방언으로 퍼지면서 뭐 아랑주, 뭐 아락주, 아라기 이런 이름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데 이게 어원이 다 같습니다. 아랍어의 아락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락이 중앙아시아를 거쳐가지고 몽골을 거쳐가지고 몽골에서 이제 아르히라는 이름이 되고 그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이제 아라길 됐다가 뜻으로 이제 소주가 된 거고 소주라는 게 이제 불탈 소니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요게 인도 쪽으로 들어가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아락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히말라야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아자가 떨어지고 락자만 나오고 네, 락시. 락이 있다가 락에서 럭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연관성.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분들이 네팔 가면은 굉장히 많은 유사성들을 또 발견하게 되고 사람들의 성정이라 그런 것도 우리와 너무 좀 잘 맞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술을 보게 되면은 네팔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이렇게 딱 맞아버리니까. 그래서 우리의 막걸리에 해당하는 창 그리고 우리의 소주에 해당하는 럭시 이런 것들을 정말 그게 만들어지는 그 현장에서 굉장히 그 문화적인 정취가 있는 곳에서 직접 볼 수 있고 또 맛볼 수 있다. 그것만 해도 이번 여행의 매력은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